여기서 잠시 이제 뭐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여쭙니다. 예. 이 탄두목의 450kg에 사거리 1000km를 가는 제스미알, 이게 AGM 158B인데 아음속 터보팬 엔진 쓰고 범용 중탄두입니다. 범용이라는 건 해상, 지상, 고정, 이동 다 노린다는 소리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작년에 오스트레일리아가 80발을 2억 3,500만 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발에 300만 달러 꼴입니다. 40억 원 꼴인데 이게 미군 구매 가격의 2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무기들은요, 미국이 아무리 친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예, 한 2배 정도 받습니다. 가격을. 왜냐하면 이게 판매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판매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데나 못 파니까 비싸게 받고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로는 미군에서 쓰고 그럼 업체는 뭘 먹고 사냐고. 그래서 그걸 해외 판매분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서 미국이 갑질하고 있습니다. 갑질하고 있습니다. 갑질 찾으셔. 그래서 평생 빌어먹을 반미 감정 부추기는 유튜브 코인빨이나 하셔. 아유, 나 참 보고 있으면 그놈의 갑질 타령. 아유. 자, 폴란드 70발 운영 중이고요. 독일, 네덜란드가 도입을 확정하고 있고요. 일본은 미적되는 중입니다. 이거 일본이 미적된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일본은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게 미적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미적될 군번이냐고. 그 큰 나라가. 중국 무서우면 빨리빨리 도입해야지.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처럼 진심으로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왔고 그걸 계속해서 재고를 쌓고 있는, 재고라 그럴까, 보유량을 쌓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결국 중국이랑 대립하는 거 일선 끌려나가기 싫어요 이러면서 뻗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한미일 삼국체제로 일본을 끌어내야 된다. 제가 자꾸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스մ ER을 함정 사냥 전용으로 예, 파생시킨 거죠. 이게 LRASM입니다. AGM 158C죠.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아음속이고요. 터보팬 아까 똑같이 중탄두인데 함정만 사냥하는 애예요. 이 함정들이 다 레이더나 이런 거 전자전 이런 데 강하기 때문에 함정에 접근하면서 미사일이 함정이 어딨나 두리번 찾으려고 자기 레이더를 켜는 순간 함정에 의해서 요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레이더는 안 켜. 그리고 함정을 어떻게 찾아? 예, 적 함정의 전자파 지문으로 탐색 추적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파 지문 데이터는 누가 줘? 미국이 수집해 놓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해군은 20년 전부터 전자전을 해왔어요. 따라서 저는 우리 해군에 중국에 있는 주요 함정의 전자파 지문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만들면 중국은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점에 관해서는. 이거요, 미국이 아무한테 안 팔아요. 이거 오스트레일리아만 팔아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은 미 괌 공군의 별동부대예요.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이걸 산다는 얘기는 뭐냐? 미국으로부터 중국 함정의 전자파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받는다는 소리지. 함정 넘버 1 이런 전자파 형태, 넘버 2 이런 전자파 형태. 이거 받는다는 소리죠. 도입 가격은 한 발에 약 500만 달러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발을 9억 9천만 달러에 샀으니까. 그러면은 한 발에 500만 달러, 65억이라는 소리죠. 미사일 한 발에. 이건 미군 구매가의 약 1.7배입니다. 미군이 300만 달러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토마호크는 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상에 비싼가요? 네, 그러면은 토마호크 블록 5, 예, 토마호크 블록 5에 혹은 현무3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네, 토마호크 블록 5에 해외 수출 가격을 들이대야 되는데 요번에 일본 보니까 한 발에 한 350만 달러, 400만 달러 한 것 같아요. 350만 달러. 그러니까 4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무3C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거는 안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예. 왜냐면 미국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군이 쓰는 거는 거의 원가로 주는 거고 업체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걸 뭐 해외에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꼴랑 지금 보세요. 이 LRASM 어디에 파나? 해외에 딱 한 군데 파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공군한테 미 공군 괌 지부에 괌 미 공군의 오스트레일리아 지부인데 거기도 무려 한 1.7배 가격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미국 갑질 하면 참 조잡한 얘기입니다. 예. 그 밀리터리 하시는 분들 그러면 좀 곤란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탄도 무게가 가벼워요. 레이더 사냥이니까 68kg, 사거리고요. 초음속이죠. AGM-88G입니다. AGM-88하고 88G는 완전히 달라요. AGM-88까지는 일반 88E 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 거는 전부 일반 로켓 추진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고체 연료 환영 공기 흡입구 램젯입니다. 지금 환영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얘가 아마 날아가면요. 요쪽에서 동그랗게 여기서 동그랗게 공기 흡입구가 형성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근처에서 형성돼요. 예, 요 근처에서. 그래서 이게 고체 연료 환영 공기 흡입구 램젯 SFAIRJ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추진 방식이 300km 약 음속의 4배쯤 날아가는 것 같고요. 경탄도고요. 레이더만 사냥하죠. 그리고 뭐 굉장히 지능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 표적 맞췄습니다. 네, 표적 맞추는 거에 실패했습니다. 이 보고까지 올려. 표적을 맞추는 순간 폭발할 텐데 그 보고까지 올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외에는 오스트레일리아만 도입 의사를 결정한 상태예요. 63발을 5억 300만 달러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그럼 한 발에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입니다. 미사일 한 발에 100억 원이에요. 미군 도입가 한 발에 그러니까 260만 달러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데 안 팔겠다 이 소리지. 예. 다른 데 안 팔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가격도 절대로 싼 게 아니죠. 이 AGM 88G 그러니까 아금 이하를 범용으로 그러니까 앞에 그 시커를 레이더만 찾는 게 아니고 레이더 찾는 기능은 좀 약화시키더라도 뭐 그게 뭐 배에 있는 레이더도 때리고 그다음에 그게 TL 미사일 발사용 차량도 때리고 고가치 다른 것도 때리고 이렇게 범용으로 그 시커를 좀 바꾼 게 그게 SIAW라는 무기고요. 이거 지금 개발 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 지금 이게 407cm인가 돼가지고 이거는 저거에 들어가요. 그 F-35A의 뱃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B-21 같은 거는 이거를 수십 발 갖고 올라가서 두룩두룩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 모델하고 레이더 사냥에 특화되어 있는 아금 이하라고 범용 SIAW하고 그 수십 발 들고 올라가서 그냥 드륵드륵 놓으면 아주 상대방의 그 고가치 표적들 다 작살나는 거죠. 초음속으로. 예,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무기들은 우리한테 안 판단 말이지. 그래서 이 SBS 김모 기자가 KF-21은 F-35A보다 비싸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행기만 주목할 일이 아니라 미사일을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F-35A 혹은 한국의 F-15, 한국의 F-16의 이런 금단의 미사일을 우리가 수입해서 달 수 있냐. 가격과 상관없이 뭐 오스트레일리아처럼 그렇게 비싸게 줘도 상관없는데 한 발에 뭐 800만 달러씩 주고 예를 들어서 그 레이더 까는 그 신형 AGM-88G 그 아금 ER 들어올 수 있냐? 미국에 안 팔죠. 그러니까 KF-21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 4대 전략성 미사일을 붙일 수 있는 플랫폼인 거라.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 4대 전략성 미사일은 지금 우리나라가 미사일 강국이니까 이제 곧 나온단 말이죠. 몇 년 안에. 거기다가 이제 그 비싸다는 얘기 자체도 이제 구독더리 데이터 사용한 헛소리고.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야, 그 4대 전략성 미사일 말이야. 그거 너무 비싸잖아. 거기다가 그렇게 그냥 돈 엄청 들여서 수백억, 수천억씩 집어넣어갖고 그렇게 개발해도 그 수출도 못 할 텐데. 그게 뭐, 그거 꼭 개발해야겠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해두면은 KF-21을 수출할 때 끼워서 팔지는 못해요. 왜냐면 너무 무서운 무기라 이건 함부로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KF-21을 사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KF-21을 들여다 놓으면 우리가 정말 지금 뭐 이스라엘이 당하듯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당해서 국제 여론이 우리를 확 지원을 해줄 때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 한국과 미국 사이의 논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저런 미사일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 그때가 되면 한국이 자기 공군 재고에서도 뺏어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그 아우라 병풍 보험 효과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KF-21을 기체와 비행 조정만 보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체랑 비행 조정 한 측면만 보는 데서부터 확 관점을 위로 확 빼갖고 카이가 하고 있는 기체와 비행 조정은 3분의 1에 지나지 않아요. 한화나 LIG가 하고 있는 것들, 또 전문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 레이더, 전자파, 적외선, 가시광선 등 센서 영역 하나, 그 다음에 4대 전략성 미사일 영역 하나. 그래서 이 카이가 하고 있는 거는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물론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저거 개발할 필요 없어요. 당분간은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한 2만 메타 상공에서 공기 흡입하면서 날아가는 거, 탄도 미사일로 띄워갖고 분리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극초음속 활강체 말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 미사일 한 발 가격이 KF-21 가격이에요. 1억 달러. 좀 싸게 예측하는 건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4대 전략성 미사일 저거 한 발에 아까 보셨잖아요. 아금 ER. 한 발에 지금 얼마에 팔고 있어? 쟤들이 800만 달러에 팔았네. 그러면 저거 10발 사면 KF-21 한 발 사는 거예요. 한 대 사는 거예요. 한 대 좀, 한 10발도 아니죠. 한 8발? 9발 사면, 8발 정도 사면 KF-21 하나 되는 거예요. 8발만 사더라도. 6,400만 달러니까. 그러면은 800억이잖아. 그러니까 7발, 8발이면은 KF-21 한 대 가격이지. 그러니까 KF-21에 저걸 부속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니까. 저건 별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KF-21에 대한 선전을 카이가 아니라 방사청이 하는 게 맞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게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날 땐 KF-21인데 그러면 이제 카이의 강구형만 이제 코가 이만큼 높아져서 이제 헛소리 하고 다니잖아. 네, 저는 그 꼴은 못 보겠어. 자, 이게 그래서 방위사업청 저는 이거 한 10번 봤어요. 정말 보고 있을수록 이제 기체와 비행 조정은 조종입니다. 비행 조종. 예, 제가 잘못 썼는데 조종입니다. 비행 조종. 그러니까 플라이트 컨트롤이 이제 궤도에 완전히 진입했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기체와 비행 조종이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각형의 나머지 두 변. 하나는 이제 센서에 관계된 거, 하나는 미사일에 관계된 거.
이제 그거가 이제 맞춰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공군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 능력이 바뀌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미사일들이 전부 지금까지는 지함잠에 집중돼 있었잖아요. 지상 발사, 함정 발사, 잠수함 발사. 근데 이제 공중 발사가 끼어들면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 진화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거든. 완성되는 거거든. 그 얘기 이제 차분히 모셔보겠습니다. 예, 이거죠. 미사일 진화 생태계의 완성이에요. 맨 밑바닥은 기초 체력은 뭐냐? 결국 우리 포방부, 우리 미사일 전략사령부의 한방 아닙니까? 결국 미사일 방어 AMD와 고위력 탄도미사일. 예. 그게 이제 AMD 쪽은 아까 말씀드린 데서 5+죠. 예. LAMD, 천공23, LSAM23. 그러면 5겹인데 이거 중에 일부가 함상 이지스로 튀어나가니까 5+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패트리엇과 사드가 붙으니까 7+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촘촘한 미사일 방어 드뭅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다음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현무사, 현무5죠. 뭐 이제 얼마 전에 세미나 하면서 이제 그 원로분이 이제 속이 터져서 근데 그분 나름대로 그 속이 터져서 그 미사일 쪽 개발, 그러니까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신 분이죠. 지금 이제 퇴직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현무5 같은 고위력 한 10,000발 갖추면 된다. 뭐 그 충정은 이해가 되는데 정확한 말씀은 아니라고 건방지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기도 한 종류의 무기가 만능인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는 이 용도에 쓰고 저 무기는 저 용도에 쓰고 저 무기는 저 용도에 쓰고 저 무기는 저 용도에 쓰고, 그래서 무기는 용도에 맞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현무4나 현무5 같이 한 방 지르는 거, 그런 것들은 뭐 한 1,000발, 뭐 많으면 2,000발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현무4나 현무5의 문제가 뭐냐면 막판에 사용하는 무기예요. 지금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만 보세요. 러시아도 우크라를 핵으로 못 가고요. 우크라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어떤 그 틀 안에서 게임을 뛰고 있다고요. 우리가 중국이랑 심하게 몸싸움이 들어가서 투닥거려도요, 기본적으로 수상전, 그러니까 해전과 공중전이 핵심이 될 거예요. 만약에 지상을 때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제한된 군사 목표만 서로 때릴 거예요. 그리고 제한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막판에 가서 너 죽고 나 죽자고 진짜로 막 서로 칼질하기 전에 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존재하거든. 근데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이 여러 단계에 못 써요. 이건 막판이라고. 그럼 여러 단계는 계속 뺨 맞고 있다가 갑자기 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덤빌까요? 같이 자살하자고? 그 막판 가기 전 단계에서도 몸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특징이 그 막판 가기 전에 몸싸움을 하는 심한 몸싸움에서 못 쓴다고요, 저걸.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컨비네이션 돼요. 이제 그 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 위에서 이제 납작 탄도미사일과 지함잠 순항미사일이죠. 그러니까 납작 탄도미사일은 KTSSM과 현무2C인데 이걸 이제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서 프리즘 같은 미국의 PRSM 같은 계열로 갈지 혹은 그거랑 좀 다른 계열로 갈지 계속 이제 발전 진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현무3C는 지금 보기에는 아마 토마호크 블록 5랑 거의 같을 거예요. 지상, 해상 다 되고 고정 이동 다 되고 그 상태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얼른 가고 거기서 또 진화해 가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지금 없는 거, 이제 KF-21 때문에 우리가 손볼 수 있게 딱 된 게 이거라고요. 4대 전략성 공중발사 미사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용 450kg 탄두급에 1000km 가는 아음속. 그 다음에 450kg 탄두에 1000km 가는 함정 사냥 전문
아음속. 그 다음에 사거리 한 300에서 500km를 가는 초음속인데 얘가 레이더 사냥 전문.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사거리 300에서 500km를 가는 초음속인데 얘는 좀 여러 가지로 섞어서 마음 편하게 들고 올라가면 비행기가 뜰 때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범용. 이게 네 가지라고요, 이게. 이 네 가지를 갖추게 되면 얘기가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돈이 되니까 이 4대 전략성은 돈 안 됩니다. 수출 못 합니다, 저건. 수출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출할 수 있는 거는 중거리 공대공, 단거리 공대공이에요. 저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어. 그래서 보너스를 옆에 붙는 거지. 저런 구조예요. 저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 보세요. 우리 말하자면 우리 현무 3C를 하고 나니까 거기서 해성 2, 해성 3가 파생 진화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대함 초음속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파생 진화해서 지금 뭐 그러니까 함상 발사 그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 진화 시켜 가지고 지금 그 공중 발사를 일단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고체 연료 방식이 아니죠. 우리 그 지대함 초음속 성공시킨 건 액체 연료 방식입니다. 그리고 환영 공기 흡입구가 아니라 잘못했네요. 예, 덕트 공기 흡입구가 아니라 이것도 환영 공기 흡입구입니다. 우리 초음속 발사 미사일.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RFAI입니다. 애뉴라 인렛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램젯이죠. 그러니까 LFAIRJ입니다. 환영이에요. 환영.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초음속 그 미사일 한번 다루려고 그래요. 참 재밌어요. 예. 여기서 이제 벤바를 좀 말씀드릴게요. KF-21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0년 안에 뭐 F-35A 성능 그 센서 쪽에서 거기 접근할 거야.